어려움을 알고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기만이고 모르고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다면 무능입니다. 적장이 정부의 모습은 그만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척, 국민 위하는 척, 소통하는 척 그만하고 우리 청와대가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 이 사실을 그동안에 검토해온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 공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요, 부지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로 보류의 입장을 내놨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실상 무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유홍준 광화문 시대위원회 자문이 발표했지만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게 집무실만 옮기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따르는 영빈관이라든지 헬기장 같은 이제 주요 부대 시설도 다 옮겨야 되고 더욱이나 경호 인력,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전체로 다 옮겨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 뿐 아니라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또 청와대에는 또 사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벙커가 있죠. 그런 것까지 광화문 옮긴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오히려 일부 개방해서 광화문, 그러니까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을 연결하는 그런 루트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광화문 이제 지금 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을 그게 2021년 5월에 끝난다. 그럼 그 이후에 한번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기긴 했는데 그때 되면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데다가 다음 대통령이 이제 집무하고 살 공간을 현 대통령이 정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무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취임식은 물론 후보 시절에도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집회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권보다도 소통을 중요시할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됐던 그런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청와대 근무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또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 오랫동안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즉 청와대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얼마나 또 많은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 아실 텐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아무래도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불통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의 그렇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저녁에 퇴근하고 또 맥주 한잔 하고 이런 말은 좋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광화문에 가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공약을 내놨던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그것에 이제 상징적인 조치로서 이 어쨌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어쨌든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룬 건데 아마 이제 10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주요한 공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폐기가 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좀 국민들한테 그런 유감을 밝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폐기다라고 비판이 일자 여당에서는요. 완전한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집무실은 힘들지만 관저 이전은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 뭐 전면 백지화다라는 표현은 저는 좀 틀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화문 대통령의 중요한 의미는 상징적으로 이제 그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소통, 만남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저 이전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청와대. 위원장 의원님,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꼭 이전을 해야지만 소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개념부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사실 국민들과 또 아니면 사회적 대표 인사들과 또 야당 인사들과 많이 대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보면 뭐 수백 차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야당 의원들 매번 백악관에 불러서 대화를 하고 실제로 그 공간이 어디 있는지 간에 실제로 소통이라는 거는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청와대가 뭐 구중궁궐이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물론 구중궁궐 같은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하고 듣는다라면 구중궁궐 안에 소통의 공간으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광화문 시대라고 해서 광화문 청사에 있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거기가 또 구중궁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이제 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한 것 아니냐. 오히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네.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시지만 기자회견, 지금까지 공식 기자회견 딱 2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10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1년 동안 또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소통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오히려 그런 걸 늘리는 게 저는 소통의 진정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때 당선 직후에 그럼 우리 대통령이랑 호프집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라는 순진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했거든요.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건 뭐 대통령이 제가 의지를 뭐 시험하자거나 그 의지가 잘못됐다, 무슨 뭐 거짓말했다, 기말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청와대 근무를 단 1분도 해보지 않았죠. 전 현실적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광화문 정부종합청에서 여기 어디서 근무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는 다릅니다. 일본 총리는 그저 행정부의 수반일 뿐이지 국가원수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플러스 국군 통수권자. 국가 원수예요. 네. 영국으로 치면요. 메이 총리 플러스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전이나 경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거나 남북 분단 현실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런 기대는 없었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비단 모든 대통령과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정치 지도자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정치 지도자는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들 중에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통치자, 지도자들 할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이걸 먼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글쎄 이 광화문 시대 이게 대통령 제가 그 의지는 제가 뭐 국민과 가까워지겠다 의지는 높이고 합니다만 이게 꼭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를 그 당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 네. 사람과 막 어울려서 이렇게 호프 마시고 술 마시고 이렇게 왁자지껄 이런 걸 즐기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제 당대표 시절에도 안민석 의원이 우리 대표가 책 좀 그만 읽고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그리고 이제 뭐 히말라야 트레킹을 간다라든지 이런 것을 즐기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모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즐겨본 적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를 있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자꾸 이제 대통령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일정들을 그렇게 잡아가야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청와대 참모진이 개편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새로 들어서는 참모진에서는 대통령이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외부 사람들과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저 이전을 둘러싸고 갑자기 풍수지리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홍준 위원장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경호처에서 건축가와 협의하고 건축 용역을 줘서 안을 만들기로 현재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풍수상의 불길하다는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이재명 차장. 예. 아니 집무실 이전에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를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뚜렷한 근거를 대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제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경복궁 뒤에 이제 청와대가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후궁들이 머물렀던 공간이다. 그리고 네. 그 청와대 바로 옆에 이제 그 기자실이 이제 춘추관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후궁들이 죽으면 거기다 묻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후궁들에게 한이 많이 서려있기 때문에 거기 공간 자체가 굉장히 뭐 한설인 공간 아니냐. 뭐 정말로 수많은 풍수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군요. 하나를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있고 사실 그것보다는 아마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불행했었죠. 아하.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또 풍수가 불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전문가, 풍수 전문가에게 이 관저 이전이 풍수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건지 저희 뉴스탑10이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공통적으로 바위산 밑인데, 그러니까 청와대 그 뒤에 그 고릴라 눈같이 푹 바위들이 튀어나왔죠. 그게 이제 다 살기로 보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은 풍수를 모르니까 조선 풍수사가 권했을 건데 6.25 때 우리가 그 골로 간다는 건 골짜기로 간다는 거거든요. 거기 일본 총독 골로 가라고 거기로 잡아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인 집터도 그렇지만 특히 궁궐터라든가 이 도읍지는 풍수를 따지는 게 오랜 역사와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용원 교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유홍준 위원이 이 풍수를 언급한 것도 그냥 마구 언급한 게 아니라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군요. 사실 이제 경복궁 터를 잡을 때 그 경복궁 터는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화기가 많아서 우리 경복궁 앞에 가보시면 이제 이 해태상이 있습니다. 네. 이 해태상에 있는 게 이제 불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아하. 해태상이 있고 또 청와대 안에 가보면 큰 그릇에 이제 물을 이제 담아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불길을 좀 이제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 이게 다 어떤 면에서 풍수지리의 어떤 그런 근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사실은 청와대가 예전부터 이제 그 관저가 상당히 이제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았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역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관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워낙 관저가 커서 네. 이 밤에 자기가 겁나서 이 경호원들을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저가 뒤에 보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와대 관저에 앉아 있으면 광화문에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위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린답니다. 그만큼 관저가 보면 앉아 있으면 정말 그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풍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국가기관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그런 풍수지를 채용할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관저가 안 좋다 그러면 지금 계속 계시는 대통령은 매일 안 좋다는 그 기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과연 유홍준 자문위원이 이건 관저가 풍수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 이야기신지. 아니 그래도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무데나 무슨 동사무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관저가 계속 역대대 있어 왔는데 네. 이게 지금 안 좋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당장 어디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풍수상의 유홍준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거들, 과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터를 둘러싼 논쟁은 영화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잠시 한 장면을 보시죠. 이곳이 자손 대대로 복록을 준다는 그 명당인가? 예, 전하. 이곳으로 터를 정하도록 하라.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곳은 절대 왕릉으로 소점해서는 아니될 흉지이옵니다. 좌우에서 흐르는 수맥이 시신을 차갑게 하고 뱀의 또아리 형상을 한 뒷바위들이 채백을 옥죄고 숨을 못 쉬게 하는 형국이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고난도 청와대의 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풍수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임자들이 좋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지금 이승만 때부터 지금 박근혜 정권까지 좋지 않았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감옥에 안 간 사람이 YS DJ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정권 잡기 전에 다 액땜을 다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테러나 경호 문제로 해서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험지를 탈출하는 게 나오는 게 좋고. 네, 역대 대통령의 운명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단순히 풍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 이전을 두고
이 전문위원 이야기에서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홍준 위원장이 사실 공식적으로 저렇게 언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약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유홍준 위원장이 언급한 그 얘기, 네. 풍수적으로 안 좋다. 그 얘기는 사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나름대로 이제 내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쭉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옮겨야 돼. 이런 얘기를 온 국민이 다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젠가는 사실은 청와대와 청와대 관절을 옮겨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나름 노력도 했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문을 서쪽 서양으로 돼 있던 걸 남양으로 바꿨다든지, 노태우 대통령은 아예 그냥 공간 자체를 옮겼지 않습니까? 200m 옮겼지만 그랬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불행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 아마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